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희입니다. 23년 수시 결산하고 24년 전망하는 설명회 지금 3주 동안 계속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문, 사학, 철학 계열에 대해서 그리고 연세에 대해서 아시아 국적 AST까지 조금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밴드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좀 시켜드리고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그리고 뭐 밴드에서도 오셨으니까 대부분 어떤 설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 서울대 연대고대 좀 구분해 놓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특목자사의 약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예측됐던 건데 정말 그랬나? 그다음에 연세대 학부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 뭐 계열 적합성 등등등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주로 이제 활동 우수 전형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1단계, 고려는 이제 1단계 배수가 좀 많죠. 서울대 연대에 비해서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얼마나 유의미한가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서한이 올해 사실은 어문 계열한테 조금 특히 성대가 마지막 기회인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경의지 한번에 조금 특이점으로 보이고 있는 점들 정리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 받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초의 결과 업무 계열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내신 때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뭐 사학과가 합쳐졌지만 아직 이제 올해 입결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를 잡고 지원들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A그룹 학교는 서울대를 수시로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B그룹은 20명 이상, C그룹은 10명 이상, D그룹은 5명 이상, 뭐 이제 E그룹은 못 보내거나 5명 미만인 곳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왔고요. 사실상 이제 내신 때가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때가 차별화된다라는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 서울대 특목 자사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일반과 대비되게 먼저 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12월 15일에 결과가 나왔을 때 나온 기사인데 요건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입시 전문 웹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2023 서울대 수시 일반고 비중 감소 49.2%, 9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그 기사 보시면 서울대 수시에서 일반고 비중은 수시 모집 인원이 줄기 시작한 21년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정시 확대의 여파가 일반고 선발 비중 축소로 나타나는 셈이다. 뭐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올해 특히 설명회에서 올해 일반고는 더 줄 겁니다. 정시만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줄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일반고의 생활 기록부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3년을 겪다 보니까 뭐 그나마 이제요, 뭐 학군지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립고나 아니면 정말 공립학교들은 모든 게 다 코로나 탓으로 돌아가죠. 뭐 대회도 못하고 프로그램도 못하고 모두 못하고 근데 이제 뭘 못하는 건 사실은 뭐 일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특목고나 전사고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거기는 이제 어떻게든 해내고 생기부를 채워줬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라는 식으로 다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대학 입장에서야 어쨌든 채워져 있는 생기부와 안 채워진 생기부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채워진 쪽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물론 뭐 직윤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으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우려했던 혹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건 이것도 역시 베리타스 알파가 이건 아까 막 저녁 때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제 서울대 기준 봤을 때 수시 최초 합격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아직 파악이 안 된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도 좀 아직 파악 안 된 곳들이 있는 것 같고 거의 없죠 여기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예를 뭐 서울예고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거기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업무사철 계열로 놓고 보자면 지금 어쨌든 하나고는 또 40명을 넘겼고요. 뭐 민사고도 괜찮게 갔고 그 대원 대일은 다 문과겠죠 얘네들이야 이과가 없으니까 한영도 뭐 작년에 14명까지 떨어졌다 참 다시 올라온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 숫자들이 나오는 거는 보실 수 있는데 뭐 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일반고는 거의 없죠 이 상위권에 뭐 광철고 자사고고 남해 해성고도 좀 비평되는 특수고고 뭐 대전고 정도? 대전고 정도가 좀
여기서 보시면 좀 그냥 약간 순수 일반고인데 무일고도 저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예, 뭔가 확실히 일반고 약세가 두드러진다. 이쪽 넘어가도 일반고가 별로 없습니다. 민주한일고도 뭐 그냥 일반고는 아니고, 대구 동아고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의치안이 위에 이제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요것이 이제 일반고 약세는 두드러졌다. 서울대 특히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뭐 제가 학교 유형만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일반고는 그냥 저겁니다. 2그룹, ABC 2그룹 이제 제일 입시 실적이 안 좋은 학교였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단계에는 통과를 해도 이제 최종적인 합격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 추천을 최초 합을 했다. 물론 뭐 연대나 고대가 어, 추합이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문과 같은 경우 고대 개적은 추합이 그렇게 많이 돌진 않죠. 여기 인기학과들은 뭐 거의 추합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서울대나 연대도 뭐 활동우수 전형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대 추합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는 이제 이거 이제 이런 걸 보시고 보통 착각들을 하시는데 오 얘는 다 경영이고 서울대 연금 붙었네. 그럼 이거 뭐 계열적 합성, 정보적 합성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얘는 특목고인데 B그룹 학교였거든요. B그룹에서 1점대 후반이면 거의 뭐 전교 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정량적 우위에 있었고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과 친구였기 때문에 영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합격할 수 있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뭐 경영 준비에도 서울대 연구과도 가네요 라는 식으로 네, 해석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못 보셨나요? 그래서 조금 잠깐 지원 패턴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내신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신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혹은 이제 어떤 눈높이를 둔 학교에 가려고 한 경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내신 따위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걸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그룹 학교인데 서울대 공미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3점 초반은 돼야 된다. 여기에 이런 내신을 일단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전체 중에 많아야 30%라는 거죠. 네. 그리고 70%한테는 이 내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내신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일단 내신대가 갖춰줘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내신대를 갖지 못한 70%한테는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게 맞고요. 근데 이미 갖춰져 있는 30% 안에는 이거 말고 이제 활동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뭔가 그러면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70%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 내신을 갖춘 30%라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예술 생기부에 글자로 기록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서울대가 이제 이런 좀 경향성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화되는 내신은 뭐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내신은 0.3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좀 레인지를 넓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좀 상황을 보면 0.1에서 0.15까지는 서류에 따른 격차로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반고들 생기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울대가 뭐 그 선택 과목들, 선택 그 이수 권장 과목들을 좀 나열해 놨잖아요.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거 이수 안 하면 떨어져요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거 이수 안 한다고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합격자들이나 지원자들 대부분이 이수를 하고 올 겁니다. 그럼 본인이 다른 면에서 오버롤 총체적으로 더 뛰어나지 못하다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대에서는 계속 요거를 강조하죠.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걸 본다. 이걸 이제 그래서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생기부가 이제 아마 현재 고2들부터는 조금 조정이 돼서 뭐 교내 수상 안 넘어가죠. 원칙적으로. 네, 안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독서도 빠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써주시는 학교에서는 수상을 했다면 생활기록부의 어딘가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게 남겨주시고요. 또 더 열심히 하시는 학교에서는 수상을 못했어도 대회에 참여했다면 그걸 어딘가 흔적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도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내 수상이나 대회가 무의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최소한 서연고 서성을 학종으로 가시려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 또 독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독서 그 7번 항목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안 넘어가는 거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차피 그 7번 항목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3년 전부터 책 이름과 저자만 쓰게 된 다음부터는 그거 자체에 이제 신뢰성이 없어요. 진짜 읽은지 알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책을 읽고 무슨 보고서를 썼다. 책을 읽고 무슨 발표를 했다. 아니면 무슨 활동에서 책을 바탕으로 했다. 이러한 창체나 세특 부분에 서술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독서가 필요 없다. 수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한양대 이상, 어쨌든 성대 이상의 학종을 생각하실 때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학종이 점점 치열해지고 정원이 준 거를 감안할 때는 경희대 이상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세대 결과 잠깐 보죠. 자, 또 시험 패턴을 제가 좀 2개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특징을 살펴보죠.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썼다면 얘는 아마 생기부가 주로 메인이 플랜 A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아마 미디어로 되어 있겠죠. 보통 미디어와 국문이 생기부가 이제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보시면 연대는 영문을 썼고 여기는 언어를 썼어요. 이 얘기는 일단 연대에서도 언론정보 영상을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고, 서울대는 더더욱 이제 언론정보를 쓰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해서 낮춰 쓴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대는 아예 1단계도 통과를 좀 못했습니다. 영문과를. 두 번째는 여기는 오히려 그 최초업까지 갔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선 첫 번째 연세대 영문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최종이 안 된 게 아니라 1단계도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외고에서 영어 전공이 아니라 다른 언어 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 영문과는 다른 언어 전공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생기부에 영어 내용이 있는데요. 영어 전공 애들은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문과로 쓴다는 건 사실상 하향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문 계열 중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디어 계통 준비했던 친구들이 서울대 언어학과를 썼을 때 꽤 결과가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2개가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서울대도 영문과를 썼다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랬을 텐데 이제 이런 식의 일단 어떤 기본에 충실한 지원이 결국 합격을 한 것이다. 서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보시죠.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보시면 연대 UD는 1단계를 통과를 했고, 여기 저기 고대 개혁도 1단계는 통과를 했고, 불문과도 1차 통과를 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럼 노문과의 뭐 생기부의 어떤 주력 메인이 러시아어일까요? 불어일까요? 아니면 여기 국제일까요? 보시면 아마 국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친구가 제일 가고 싶었던 건. 근데 이제 계적에서는 국제가 치열하다고 보니까 불문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 보면 서울대가 노문으로 바뀌는 걸 보면 이 친구는 아마 프랑스어 전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어 전공에 이렇게 썼다. 근데 이 문제는 뭐다? 이건 이제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즉, 프랑스어 전공이라고 해도, 외고에서 프랑스어 전공이라고 해도, 어, 시수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불어과가 있는 곳이 있고요. 뭐 불어와 다른 걸 반반씩 배우는 그러니까 4 플러스 4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이 있고 불어가 아예 8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쨌든 고대 하구까진 모르겠는데 고대 개정이나 연대 하루나 서울대 일반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불어과라고 하더라도 불어가 8단위가 아닌 학교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위수를 갖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기부 자체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8단위인 학교는 당연히 불어가 최소한 2과목으로 적힐 거잖아요. 세특 쪽에서. 근데 4+4인 경우는 1단위로 그 절반밖에 안 적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퀄리티로 적어준다고 쳐도 양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고대 학우는 몰라도 이런 이제 어떤 활동, 글자가 중요한 고대 계적, 연대 화로, 서울대 일반에서는 승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고대 계적 1차 통과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워낙 배수가 많기 때문에 연대 화로가 안 된 거 봐서는 아마 불문과로서의 경쟁력도 다른 이제 외고 불어과에 비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는 노후 논문 썼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논문을 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어과가 이제 뭐 대일 외고나 몇 개 외고밖에 없기 때문에 한 2개, 3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 그 러시아어 전공으로 이게 채워지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2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부터 뭔가 러시아, 뭐 불어과긴 하지만 러시아 관련된 활동이 뭐가 좀 계속 보여야 되는데 그 자소서를 쓸 수 있을 만큼 갑자기 3학년 1학기 와서 그다음에 아니면 3학년 1학기 끝나고 노원홍미시의 비행기니까 돌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도 서울대입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건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대입니다. 한번 더 보시죠. 요거는 이제 사학과 계열이죠. 계속 저희 이제 업무 계열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서울대의 기존 학과 부분을 좀 체제로 보자면, 이제 뭐 고미사, 그 다음에 3사과가 보통 사학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사학 쪽에는 서울대는 고미사로 썼고, 덴타는 사학 쪽으로 들어왔죠. 아마 이제 3사과가 나눠져 있었으면 좀 더 이제 그쪽을 썼을 텐데, 사학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9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피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올해 일반고 생기부가 약하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친구는 사실 둘 다 사학과긴 한데 내신의 쪽 친구가 좋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학계통의 사학으로 놓고 봤을 때 생기부 경쟁력은 이쪽 친구가 더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결과는 뭐 이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고 생기부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좀 약했던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사실 2점대 초반에서 보통 연대화로 사학과를 좀 잘 붙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시작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사학과로 오래 몰렸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평균적인 어떤 그 일반고들의 생기부 수준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좀 떨어졌다.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고대 궤적 여기 1차 통과를 했으나 뭐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사를 통과를 했죠. 상대적으로 이제 사학과보다는 한국사가 조금 더 비인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얘는 사학과를 썼으면 궤적은 통과가 안 됐을 것 같고 얘는 오히려 한국사학과를 썼으면 최종까지도 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궤적 추합이 돌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학과 간의 그 좀 미묘한 차이 그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지원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뭐 다행히 어쨌든 두 친구 모두 서강대는 붙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두 전형 차이를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학업 우수형은 내신을 조금 더 보는 전형이고 계열 적합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기개발 역량이라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보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계열 적합형을 뭐 특목 자사 전형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일반고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 정도 가는 친구들은 잘 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고라 그래서 꼭 피하실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에서 뭐 내신이나 활동 잘했는데 수능 체제 못 맞추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매력적인 전형이고 그다음에 학우보수 전형이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하나씩 완화되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비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지원서를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부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려왔지만 최저 충족률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실제 경쟁력에서 2대1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올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2점 초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최저가 뭐 하나만 완화돼도 최저 충족률 자체가 거의 한 1.5배 이상 뛰니까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뭐 최저 맞추고 면접 가서 뭐 반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까지는 계속 이 계열 적합이나 학업 우수나 내지는 비슷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올해 이제 요 설명회 할 때는 학업 우수형은 조금 한 0.23 정도 타이트하게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 수치는 제가 항상 두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리죠. 오늘 낮에 제가 그 현장 설명회 때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경영대 학업 우수 2.41이면 가네? 그러면 우리 애가 2.2면 갈수니까 가겠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속 고교별로 이 내신대 레인지는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70% 컷이긴 한데 이거는 그럼 대략 한 뭐 C그룹 정도의 학교들 라고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어땠는지가 제일 정확하겠죠. 두 번째, 선생님 이것만 놓고 보시고, 그러면 쭉 보시면서,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어문 계열의 뭐, 일어일문과, 서서문과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여기는, 네, 어문 계열, 외고 애들이 들어온 거죠. 거기는 이제 내신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여기가 뭐, 그러면 서서문과가 제일 들어가기 쉬운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역사교육관도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교육관 좀 애들이 좀 안 들어오는 거죠. 특목이나 자사 애들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절대적인 수치로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선호도라고 보시는 게 그리고 어느 고교 유형이 여기 많이 오는구나 적게 오는구나 이런 지표로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은 참고 자료고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어땠는지가 항상 제일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고3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행운이면 행운일 수 있는 게 작년하고 변화가 크지 않아요. 일단 서울대는 거의 똑같을 거고요. 여러 가지 면 전형이나 연대는 이제 추천 전형하고 국제형하고 좀 중복이 돼서 그 부분만 좀 고민하시면 되고 고대는 요 학업우수 전형 최저 하나 늘어나는 거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기 때문에 1년 전 혹은 2년 전 선배들의 고등학교 입결을 많이 좀 신뢰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궤적이었고요. 그다음 성서한. 자, 여기가 왜 그럼 올해 뭐가 마지막 기회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올해 거였는데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우선 여기가 성대 같은 경우에 뭐 교과는 빼고 교과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에는 크게 두 개가 있죠. 계열 모집이 있고 학과 모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정도 매년 겪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열 모집이 학과 모집보다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세요. 왜? 덩어리가 크니까. 그게 4년 전까지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단위가 뭐 180명, 120명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히 계열이 학과 모집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100명도 안 되잖아요. 여기 경영학과 같은 경우 학과 모집인데 77명이니까 오히려 인문과학 계열보다 많죠. 자, 그래서 음, 이게 단순히 계열이 학과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정으로 뭐 계열로 썼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학과 중에서 오히려 이 계열보다 떨어지는 과들이 3년 전부터 존재를 해왔어요. 어디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어문 계열. 그다음에 뭐 여기 한문교육 유학동향 여기가 이제 보통 성대 막차라 그래였죠. 여기랑 또 하나가 이제 아동청소년 이쪽이 보통 이 성대 막차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대가 이걸 알고 이거 없애버렸죠. 이 정원을 차라리 그럼 이 추천으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계열로 그냥 터버렸어요. 정시로 넘기고. 그래서 요건 이미 이제 없어졌었고요. 올해 막차보다 요거다. 뭐 프랑스 문학, 동문학, 러시아 문학 요 학과 모집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외고 친구들에게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거의 성대를 그나마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지금 예고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차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이 이제 더 줄어서 몇 개 남지는 않았는데 글로벌은 느끼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막차를 타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연대부터 쓰긴 했지만 사실 연대는 상당히 배팅을 한 거였고요. 고대 계정 2차 통과됐지만 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고 아마 5배수인데 4배수 후 쪽으로 됐을 것 같고요. 이 친구 경쟁력 봤을 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어쨌든 서강대 정도는 됐어야 되는 서강대도 일단 안 됐잖아요. 이제 근데 어떻게 성대가 됐느냐? 여기는 프랑스어만 하는 이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최초합까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어쨌든 불문과는 됐죠. 뭐 이제 불문과 쪽 착취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왼쪽 친구가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안타까운 경우예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데, 어쨌든 뭐 서울대부터 썼는데, 문제는 지금 고대 빼고는 성대는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왜 떨어졌느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친구는 이제 경영 계열을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대는 학과 경영을 쓰고 계열은 인문계열 썼는데 이렇게 쓸 바에야 차라리 이제 도곡 쪽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랬으면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2년 전부터 계속 드리는데 내가 성대까지 서강대까지 낮췄어야 되느냐라고 하셔서 안 쓰세요. 근데 오히려 고대 학원은 이 수능 최저란 진입 장벽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대나 서강대보다 더 오히려 붙을 확률은 올라갑니다. 최저를 맞추면.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최저가 내려가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선할대로 생각하셔서 고대 되면 서강대, 성대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환중경 예시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좀 특성들이 있을 것이냐?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잠재적 충성도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직 공식 확인하기 이른데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보였는데 올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 왼쪽 친구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네, 오른쪽 친구 이렇게 썼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좀 보시면 뭐 저희가 보통 이 대학이 뭐 서열화돼 있다 어쩐다라는 보시면 자, 이 친구의 일단 요 지원 패턴에서 보시면 어떤 걸 아실 수 있어요? 얘가 수능이 그렇게 자신 있는 경우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추천까지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뭐 학업우수는 이제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냥 뺐겠죠. 그런 경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쓸 거면 하나 위로 좀 고대 뭐 학업우수나 뭐 궤적이든 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학업우수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저가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리고 특히 이제 이대도 보면 미래인지 안 썼잖아요. 그 얘기는 3합6이 안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 짐작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쓴 거를 보시면 보통 우리 이제 중앙대 되면은 사실은 경희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희한하게 여기는 됐는데 여기는 안 됐어요. 그럼 이유는 뭐냐? 예생기부는 일단은 영어 교육 쪽에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합성을 따졌을 때 얘는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범대가 이제 영어 교육 쪽으로 없으니까 영문과를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중앙대가 될 경우는 사실 통상적으로는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1단계까지는. 근데 1차가 통과 안 된 거 봐서는 좀 걸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에서도 알겠죠. 얘가 이 위에부터 쓰고 우리는 그냥 여기 영문은 뭐 그냥 한 안전망으로 들어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문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 근데 이제 이대 특기자를 굳이 영어 교육으로 넣은 이유는 사실은 조금 낮춰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경우에는 특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영어 교육이나 영문이나 그렇게 뭐가 갈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 정도 특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쪽으로 이제 뭐 특히 외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 뭐 영문과는 정원이 많으니까 좋지 않아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어문교를 쓰실 때 영어과가 불리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다 하잖아요. 일반고에서도 하고 뭐 이제 전사고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위권 쪽에서는 예를 들어 아주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개정이나 이급에서는 당연히 영어과가 이제 유리한데 그 아래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생기부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영어과 입장에서는 조금 승희가 특히 이제 영어 내신 안 좋은 영어과 친구들은 영문과도 못 쓰는 일이 좀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었고요. 프로그램 안내 좀 드리고 뭐 그동안에 들어온 질문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프로그램 안내를 너무 후다닥 드려서 그게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뭘 하는 건 잘 모르겠다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내 자체는 이제 제가 수요일에 좀 자세히 뭐 그밖에 좀 Q&A를 좀 많이 받는 식으로 천천히 안내 드릴 텐데 우선 제가 지난 주말에 제일 많이 한 거 진단 컨설팅 거의 이틀 내내 했거든요. 기말고사 끝나고 뭐 대충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입장에서 지금 내 생활 기록 상태와 그다음에 뭐 내신들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나 없나, 가려면 뭘 좀 더 해야 되나, 못 간다면 어떤 플랜 B가 있는가. 여기서 플랜 A, B, C라 그랬잖아요. 그 플랜 A는 뭐 지금 아직 플랜 A가 없는 친구들은 플랜 A 잡아야 될 거고 고일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플랜 A가 있는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난 미디어 계열 가려고 했는데 언어학과로 바꿔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럼 혹시 뭐 내가 어문 계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 중앙대 위로 중앙대 위로 힘드니까 그럼 뭐 이대도 지금 확실한 카드가 없다. 그럼 뭐 이대 어학 특기자를 좀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의 전형 자체를 좀 잡아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고3 예비 고3 예비 고2라면 진단 컨설팅을 제일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그 생기부 에디팅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해서 지금 주말 동안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거의 다 신청하셔서 제가 이제 두세 명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내가 뭐 영자신문부에서 뭐를 했다. 그럼 이제 보통 학교에서 그대로 넣어주시지 않고 이제는 참고 자료를 써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영자신문부라도 내가 그럼 뭔가 이 내용을 뭐 문학이나 좀 영어 교육 쪽에 맞춰서 갈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이런 국제 쪽으로 맞춰서 갈 거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했던 그런 아이템 중에서 그 아이템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대한 이 생기부가 자소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컨텐츠나 스타일을 다듬어 드리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생기부 에디팅 받는 친구들은 제가 진단 컨설팅을 대부분 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세특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대한 좀 독서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예전처럼 이제 엑셀 파일로 이거 써와 이렇게 못 하시기 때문에 뭐 내일 12시까지 아니면 뭐 다음 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데드라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초안이랑 데드라인이랑 뭐 이거를 보내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약간 이제 피드백을 드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생이 다시 마무리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시로 이제 막 카톡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지금 저 올해는 뭐 한 20명, 15명, 20명 생각했었는데 한 3명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진행되고요. 네, 원샷 패키지는 요건 내일 제가 좀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요건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보시는 요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이 계열을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계열 쪽으로 수업을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요. 네, 사학 철학 쪽은 이제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어문사원 계열은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원샷 패키지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대부분 다 밴드 통해서 오셨죠. 여기 저 성행기 에듀케이션 제가 최근에 좀 여기 교과 선생님들도 모셔서 뭐 영어 얘기, 수학 얘기 이런 것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들어와 계시면 뭐 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입시 정보를 이제 끝날 때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앞에 자료들이요. 제가 한 번 더 좀 넘겨볼게요. 네, 네, 맞아. 뭐 이건 보실 필요 없을 거고. 예, 서울대 쪽에 좀 결과 보여주는 친구들. 그리고 일반고 비중 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 드렸고요. 요거는 뭐 계속 보시던 거죠, 그죠? 서울대 입학생 자료. 연대에서 네, 어문결 홍보 너무 우습게 보고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고대는 이제 요 제목과 관련해서님 그래서 계적이든 하고든 1차가 통과되는 게
궤적은 이제 정말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통과돼도 한 3배수 안으로는 들어가야 뭔가 면접에서 뭘 좀 뒤집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학업우수는 1차 통과하는 게 되게 유의미했죠. 근데 내년부터 이제 최저가 떨어지면 이것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면접 뭐 그런 그냥 저냥 보면 붙겠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 충족률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성서안에서 이제 요 도거 불어노고가 사실상 올해 막차였다. 그다음 이제 잠재적 충성도에서 이제 경희대나 이제 이쪽 레벨에서 진짜 올해들을 좀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일단 묻혀놓고 충원 받아야지라기보다는 뭐 얘는 좀 확실히 거의 10중 8구 안 올 것 같은 애, 이런 애들은 아예 좀 면접장에도 안 부르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혹시 봄에 다시 보고 정정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경희대 영문과가 뭔가 애들이 확 몰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지금 제가 좀 전체 그림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다른 분들 또 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제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뭔가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드리겠고요. 네, 오늘 뭐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모레 제 겨울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오늘 또 연고대 1차 추합이 났거든요. 그거까지 좀 반영하는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